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이제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다시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경제 부활과 미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공약이 더 울산 현안과 맞닿아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여러 공약들이 있겠습니다만 울산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양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비교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대선 준비에 유세 오늘 여러 날 아주 바쁘실 텐데 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네. 그러시네. 좀 타신 것 같아요. 그래도 불러주셔서 예. 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또 토론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는 바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코앞입니다. 조기 대선에서 울산 지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일단 두 분이 직접 현장에서 울산의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돌고 계시니까 현장의 목소리 어떤지, 어떻게 좀 가늠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표심이 우리 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어떻습니까, 김종훈 의원님? 예. 울산의 이번 대선 표심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이번 대통령 재선거가 사실 집권 여당의 좀 국민의힘 책임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전을 이제 이소부화처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저희 국민의힘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선거 유세도 늦게 시작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이런 길을 보면 한번 목표를 딱 정하면 거북이처럼 끈질기게 쉼없이 나아가는 뚝심을 보여왔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토론 과정이나 여러 가지 또 연설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가 120원, 그다음에 호텔 순환 경제론 이런 조금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실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북이처럼 승리를 거머쥐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앞서 출발했지만 최근에 겸손하자, 긴장하자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자만하지 말자는 이런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원인 자체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린 그 책임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돼서 그 비상계엄을 시도했던 그 정권에서 이번에 또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또 후보로 나왔어요. 보면 이제 김문수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또다시 또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후보 자리에 들고 이 싸움을 하던 모습들이 정말 사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사실 시민들에게 보여줬었거든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이제 헌법유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현장에서 울산의 민심을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울산 시민들 아마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양 당에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들을 준비했을 텐데요. 두 분이 지역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그런 과정도 함께 하셨을 테니까 이번 공약들을 어떻게 좀 짧게 슬로건으로 한 문장처럼 한번 표현을 좀 우리 시청자분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울산 지역의 공약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한다 그러면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도시이자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울산이 가장 부족했던 게 문화, 복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대폭 확충해서 울산을 국제 경쟁력이 갖춘 그런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네, 저희 공약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을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런 도시, 진짜 정주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안에 공공의료부터 산업전환, 교통망, 교육,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까지 다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의 삶 꼭 바꿔보겠다는 저희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지는 여러분이 검증하고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이야기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공약들. 오늘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키워드 수준에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3일 두 후보가 나란히 울산을 또 방문했는데요. 공통적으로 경제 살리겠다.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 산업 공약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울산을 방문해서 이렇게 오셔서 했던 뉴스를 들어보면 그 울산을 위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울산은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은 지키되 미래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해상풍력단지는 좀 속도를 내고 화학 산업에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동차는 전기차로 조선업은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으로 그렇게 기술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고요.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울산항을 북극 항로 시대에 맞는 그런 물류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그림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건 이거죠. 정치 싸움 말고 이제 성과로 말하겠다. 울산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 그런 의지를 유세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경제 살리자 뭐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어떤 공약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산업 수도의 울산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의 허브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한 줄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동구, 미포 산단에 미래 친환경 첨단 조선 기술 혁신 지구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시키고 또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고부가 가치의 조선 산업을 전환을 이끌겠다라는 게 조선업에서는 대표적인 거고 예. 또 추가적으로 이제 AI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엔지니어링 센터를 구축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울산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이 화제가 되는데 유니스트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인근에 양자 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래 과학 기술의 요람을 만들고 혁신지구 지금 혁신지구에 있는데 보면 제조 AI 혁신 왜 울산에 제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예. 제조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기술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분야에서도 허브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울주군의 서생 인근에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실증 단지를 구축하는데 이제 이거는 친환경 수중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즉 KUAM에 대한 실증 지정도 이렇게 가장 울산에서 먼저 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부분에서는 사실 양 당의 공약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네, 좀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공통점은 어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주력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좀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친환경 산업 전환 정책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친환경 첨단 조선 기술 혁신 지구를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선박의 핵심은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생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원스톱 그런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 울산 조선업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 전략입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울산이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예.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인프라를 미리 갖춰가지고 세계 조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런 친환경 산업에서 수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우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가 결국에 미래의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전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이제 분산에너지 통합지원센터 같은 인프라를 확대를 해서 이제 미래 이제 그 에너지원이죠.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울산이 중심을 가지고 가져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는 이미 이제 전기차 공장을 생산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도 앞으로 울산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산업 전환 공약 단순히 환경을 이렇게 지키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산업 구조 자체를 이렇게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는 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 앞바다에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업 단지로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깨끗한 전기로 만든 제품만 수입하겠다는 그런 국제 기준 아리백이 계속 강화되거든요. 예. 결국 이 전력 인프라가 곧 수출 경쟁력이다. 이런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배터리, 조선업, 전기차, 자율운항, 그다음에 또 친환경 연료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전환하고 기업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기가 많은 지역,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 유도를 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로 생긴 수익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햇빛 바람연금 이런 거 부르는데요. 이런 지역 경제도 같이 함께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광역 철도망 구축 이거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 부분은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사적으로 저희가 좀 중심을 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울산 외곽 고속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기 완공 그리고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이나 울산 도시 트램 지금 1호선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2, 3, 4호선 또 추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울산 전주 간의 고속철도 건설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 어떻습니까? 네, 교통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여야 다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김정은 의원님도 말씀을 아까 소개하셨어요. 누가 이걸 진짜 실행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뭐 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울산에 뭘 해줬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울산에 뭐 강요철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트램 2호선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태화강역 전차, KTX 태화강역 전차는 지금 용역 단계에 머물고 있고요. 예. 사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껏 정권을 잡았을 때 KTX역 울산 유치, 유니시티 설립, 혁신도시 조성,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 그리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 착공까지 울산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정당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정말 강요철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요철도 조기 착공, 트램 2호선 재추진, 그리고 KTX 태화강역 정차를 현실화하는 것처럼 다음 정부에서 바로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교통공약만 내놨고요. 강력한 추진력에 또 국회가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뒷받침까지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이제는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 공약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울산의 문화 관광 발전 공약들, 지역 공약들은 어떤 게 좀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두 후보 모두 뭐 울산의 문화 관광 발전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민주당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울산 하면은 보통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산업 이미지를 우선 떠올립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울산의 숨은 자연, 네. 그리고 이제 문화의 잠재력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이제 울산을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태화강을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통이나 숙박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방구대 안각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꼭 등재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계시고요. 또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울산의 문화 자산들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도 조성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외에 동구는 해양 레저, 북구는 또 복합 문화 체육 공간 조성처럼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그런 공약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울산을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계획도 공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송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관광 공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예.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7대 때 사실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로서 사실 승격이 되고 이제 저희 8대 들어오면서 이제 2028년도 국제 정원 박람회에 유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이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천 매립장과 태양강 국가정원을 이어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원 박람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사실 울산의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8대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큰 도움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유잼 도시로의 재탄생이라는 그런 좀 일로 해서 이제 방구대 안각화 세계화 이것도 사실 올 7월에 이제 이후 안각화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예. 확정 난 건 아니겠지만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방구대 안각화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관광 인프라들이 구축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8대죠. 8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같이 김두겸 시장님이 추진했던 것이 사실 이제 문수 경기장, 문수 체육공원을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를 스포츠와 레저, 글로벌 스포츠 파크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잘 촘촘하게 구성이 되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세계적인 카누 슬랄럼 센터 그리고 야구장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울산의 문화 관광 이런 인프라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울산을 세계적인 또 이런 도시로 또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울산 지역 공약 키워드 위주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손근호, 김종훈 두 울산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성 청년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 사실 뭐 지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사실 뭐 지난 정부에서 폐지가 되든 뭐 강화되든 뭐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뭐 1년 동안 장관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양당의 후보 모두 뭐랄까요? 확실하게 뭔가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여성 청년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다, 여성 청년 이제 분야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좀 듣긴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특정 계층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활력을 높여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에 가두지 말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 예. 남성도 여성도. 그렇게 해서 여가부 폐지 논란 때문에 오해가 깊어진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여성이란 틀에 가두기보다는 모든 개인이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제 초점에 맞춰 있고요. 청년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표피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청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맞지 단순한 어떤 그런 일회성 어떤 그런 지원들은 사실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예. 지금 앞전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청년을 위한 건 뭐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 기업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또 기업의 활력을 높여 경제 전반이 성장하도록 돼야지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좋은 일자리에 또 청년들이 또 취업을 할 거라는 그건 사실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선을 주고 어떤 거를 조금은 더 뒤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극단으로 다 잘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 과정을 찾는 과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 그런 것들만 잘 찾아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극단이다. 뭐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그 말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극단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아까 김정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굉장히 뭐 시끄럽게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늦게 시작됐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준비가 많이 안 됐다 보고 있고요. 예. 저희는 사실 미리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사실 그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양한 계층의 공약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 쪽에 들어가도 홈페이지에 어떤 공약이 나오는지 사실 쉽게 알 수 있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여성이나 청년을 그냥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될 주체라고 늘 주장해 오셨던 예. 분이고요. 여성 공약만 봐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일상 속의 위협에 대한 그런 강력한 대응책, 그리고 안심벨, 안심주택, 1인 여성 강구 범죄 예방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 하나하나 현실적인 대책들입니다. 그걸 다 담았고요. 또 청년 공약은 더 폭넓게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읊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네. 청년 미래적금, 생애 1대 구직급여, 군복무, 호봉 반영, 그리고 공공임대 확대, 월세 지원, 전세 사기 구제, 은둔청년 가족돌봄 청년 지원,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부담, 학자금 이재 문제까지 사실 너무 많이 읊었는데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 사회 안전망 전반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냥 말뿐인 공약이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 공약들입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예. 후보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당의 지역 공약들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뭐 오늘 약간 토론회처럼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두 분이 답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끝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전하는 인사 말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손근호 의원님.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은 시민과 더 깊이 소통하고 더 넓게 통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경청으로, 그게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울산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훈 의원님. 저는 사실 참 답답한 심정으로 사실 이번 대통령 재선거를 좀 바라봤는데요. 예. 제가 정치 입문한 지 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은 과연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착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절실하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착한 대통령이 또 원칙과 소신으로 나라를 이끄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이번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이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신도 이런 정치인의 삶을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사실 이번 선거는 당대당의 선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껏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지고 그런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청년 결백하게 살아온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이 좀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경제, 또 친환경 산업, 교통, 문화 정책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양당이 계획하고 있는 울산 지역 공약들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어본 공약이 시민 여러분께 내놓은 이 약속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여러분의,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 한 표가 우리 지역과 나의 삶을 바꿉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까지 한 표 행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